안녕하세요. 생생기업정보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 주식 환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날씨 많이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어, 주식의 명의신탁 발생 원인, 주식을 명의신탁한다라는 거는 내 이름을 빌려서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명의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법인의 실질 주주가 제3자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올려놓은 주식을 저희가 주식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명의신탁의 발생 원인을 보면 상법상 발기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96년도 9월 30일 날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신 경우에는 발기인이 7명이어야 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정관의 96년 이전에 법인을 보시면 발기인이 7명으로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발기인 요건을 7명을 맞춰야 되니까 우리 식구, 가족, 그다음에 친척들을 다 해서 차명 주식을 만들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001년 7월 23일 전까지는 발기인을 3명을 요건을 맞춰야 됐기 때문에 그때도 가족 위주 아니면 지인들을 통해서 차명 주식을 만들어 놓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법 개정에 대해서 2001년 7월 23일 이후부터는 주주가 1인이어도 가능하다라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차명 주식이 많이 없어졌을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도 이제 미팅을 하루에 2~3건 가면 지금 현재도 차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법인 설립 당시에 차명을 두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제가 지금 이후에도 지금 설명을 드리는 방송 이후에도 그 설명이 나오는데 차명을 두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명의 이제 차명을 두시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과점주주 회피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 대한 법인과 연대하여 이체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서 차명을 두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1년 세법 개정안에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는 2차 납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를 피한다는 이유로 차명을 두시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제가 특히나 이제 건설회사를 가보면 거의가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건설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익이 뭐 3년 조금만 나면 기업 가치가 몇십억, 몇 배로 뛰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차명으로 놓으신 거, 특히나 간주취득세나 이런 부분이 세금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나 건설사들이 차명을 두시는 것들도 조금 전문가 상의를 하시고 아니면 제대로 좀 된 지식을 가지고 설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해놓으셨냐고 여쭤보면 그냥 지인이 아는 세무사가 가점주주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만 들으시고 그렇게 법인을 설립해 놓은 경우들이 많아서 최근에도 제가 그러한 경우들을 해결해 드린 경우가 있는데 세금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리스크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인 대표의 신용상 문제 때문에 금융거래가 어려워서 본인 명의의 설립이 불가하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분, 자녀분 이렇게 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지분을 넘겨놓으시고 실제 경영은 대표님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배당소득 회피 목적이에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차명을 두어서 가족명이나 친인척, 그다음에 직원 이름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기타로 이제 입찰이나 겸직이 금지되거나 세무사, 법무사 추천을 등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차명을 두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의신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아까 세금도 많이 나오고 회수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요 리스크는 경영권을 침해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세금이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2조의 2에 보시면
지금 실제 소유자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실제 소유자 명의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증여세하고 가산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명의 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서 나중에 차명이라는 게 밝혀졌을 때 주주부상, 이제 주주 명부상에 등재된 차명주주라는 주주권을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명주주 입지가 견고해졌기 때문에 특히나 더 명의신탁을 두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입증을 못할 경우에는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사 해임 청구권, 그 다음에 회계 장부 열람권, 주주총회 개최권, 검사 청구권 등이 경영권 침해 리스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명의수탁자의 리스크나 명의신탁의 리스크는 명의를 이제 수탁받으신 분이 이제 사망하시는 경우에요. 그래서 주식의 명의 수탁자가 가족에게 승계가 되면 상속세가 발생을 할 거고 그 상속세를 누가 낼 거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신데 주식 양수 요건이나 배당 요건, 그 다음에 임원 취임 요건 등의 경영권 침해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명의 신탁으로 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상속 당시 주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 그래서 리스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는 명의 수탁자의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탁 주식에 대해서 이제 압류가 들어와요. 네. 수탁자가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되면 그 주식이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오면 그 주식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만약에 경매가 발생이 되면 이제 실제 주주한테 이제 연락이 오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좀 사전에 명의신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이 어렵습니다. 입증 자료를 찾거나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이런 방법을 하시기가 어렵고 입증이 안 될 경우 명의신탁 주장이 부인될 경우에는 현재 시점의 주식 가치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과도한 세금이 나옵니다. 뒤에서 그거는 제가 계산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요즘에 이제 가업승계 이제 한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이제 절세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가업송제 요건에 불충족해서 가업승계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명을 두셨을 경우에 현재는 세법이 개정돼서 과거에 이제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서 50%의 지분을 가지고 10년 이상을 유지를 해야만 가업 상속 공제나 증여 특례가 가능한데 지분이 이제 차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 충족을 못할 경우에는 가업 상속 공제나 가업 증여 특례를 못할 수 있는 게 돼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스크들이 많은데 명의신탁을 그러면은 환원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확인 제도를 활용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발기인 요건이 2001년 7월 23일 이전까지는 7인 3인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기간을 줬어요. 찾아올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정부에서는 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실제 소유자를 확인됐을 경우에는 증빙 서류만 제대로 갖춘다고 하면은 실제 명의신탁임을 인정해준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한 중소기업이나 그다음에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일 경우 그래서 원시 정간에 이 발기인의 도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확인이 되시면 실제 발기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기 세무조정계산서상의 주식 변동 내역서에 그분의 이제 지분이 들어가 있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 주주가 실권이 없이 인수하는 증자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가 새로 취득한 주식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이제 3개월 이내 국세청에 이제 답변이 나오고요. 이게 확인 제도를 하게 되면 3개월 이내 국세청에서 답변이 나오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제 절차 확인이 간단하다는 게 이제 장점이고요.
증빙 서류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자료들을 증빙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만약에 이런 이제 증빙 자료가 없으시면 지금부터라도 실제 명의 신탁이었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시거나 좀 자료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명의신탁 하는 방법은 명의신탁 계약 해지 방법이 있습니다. 차명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국세청에 명의신탁 해지를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건데 차명 주식의 동의, 명의신탁 확인서나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 합의서를 이제 받아서 그걸 이제 입증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급납입 관련된 통장 자료, 원시 정관 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인 전환한 경우 현물 출자의 경우 성명, 출자 목적 재산, 그 가격에 대한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의 수에 관한 증빙 자료 이런 것들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급 납입 증명서는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이나 대표 개인 통장에서 차명 주식 통장으로 법인 통장 이체 내역이 있으시면 요거를 증빙서류로 쓰시는데 과거에 10년 넘으신 자료들은 은행에 가셔도 사실 본점에 가셔도 이런 자료들을 찾기가 어렵긴 하신데 간혹 30년 된 것도 제가 찾아오시는 경우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자료들을 좀 잘 찾으셔서 명의신탁 해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자를 한 경우에는 단기 대여금의 발생 및 이자 이제 지급 주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자를 하셨다고 하면 이제 무상증자가 있을 거고 유상증자가 있으실 건데 무상으로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 같은 게 이제 자본 계정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 무상으로 이제 출자를 할 경우에는 증자했을 때 당시에 가격이 반영되지 않아도 가능하신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명의신탁을 이제 계약 해지를 하는 방법이 주식 변동 내역서를 확인을 하시고 증자 내역이나 차명주주 변동 내역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행위마다 또 다른 명의자로 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가로 또 주식 가치가 평가가 되고 세금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있다고 하면 중간에 이제 증여나 아니면 배당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식 변동 내역서를 과거 10년치, 20년치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자료를 다 분석해서 세금을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명의신탁 해지하는 방법 중에서 또 정기 배당이나 중간 배당 등을 활용해서 이거를 실제 회수하는 방법에서 명의신탁자가 아니었다. 명의신탁자임을 반대 조항에서 제가 돌려받은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주주에게만 차등 배당을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배당을 통해서 그런 입증 자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영상에서는 그렇고 실제로 저희가 저런 방법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차명 주주가 자신의 주식이 차명임을 밝히는 문자 같은 것들. 그래서 이거 주식 이제 너무 오래됐고 하니까 이제 빨리 찾아가라 이런 문자들을 이제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명의신탁 해지하실 때 재판으로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판결문을 통해서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그런 자료들을 증빙 자료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이제 주식 양도 후에 대금 회수 및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를 실제 주주가 납부했다라는 그런 이제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가 환원을 할 때 증빙 서류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계약의 해지, 이제 금융증빙이 부족할 경우 명의수탁자가 차명주식임을 부인할 경우 그럴 때는 법원에 이제 판결문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명의신탁 시점에 실제 주주, 차명주주가 경제적, 법률적 상황 파악이 어렵다.
그러면 재산 상태, 소득 수준, 거주 여부, 신용 상태 등등을 저희가 이제 자료를 증빙으로 내세워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명의신탁 회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님 지분이 아직도 남아 있었는데 아버님이 되게 연세가 많으셨어요. 거의 80이 다 되셨고, 대표님이 그 이제 주식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려고 입증 자료를 막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 대표님이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해외에 이제 유학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입증할 자료가 불충분해서 저희가 못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주식 명의신탁을 취득하신 분이 수탁자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국세청에서 좀 면밀히 이렇게 따져봐요. 그래서 그때 자본금으로 2억을 넣어야 되는데 재정 상태가 그때 안 좋았다. 소득이 뭐 현저하게 뭐 월 200만 원 받는 분이 갑자기 이 주식을 2억을 주고 주식을 매입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따져서 좀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비상장 주식 평가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 주가가 낮을수록 이제 관련 세금, 증여세, 양도세, 배당소득세. 그러니까 위에 제가 명의신탁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금융증빙이나 자료들이 부족하면 판결문을 활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걸 또 해소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판결문도 좀 어렵고, 그 증빙 서류도 어렵고, 그 다음으로 이제 쓰는 방법들이 주식 가치를 이제 평가를 낮춰서 저희가 양도나 증여를 통해서 가져오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회 양도나 이제 저가 양도, 주가에 이제 세금과 연결되니까 이거는 아까 주식 가치를 저희가 떨어뜨리는 이런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자금 회수의 문제 부분에서 자금이 이제 그 주체가 누구한테 가냐에 따라서도 세금이 이제 양도다 그러면 실제 자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려워서 이제 회수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가치가 혹여나 이제 또 높을 경우, 2017년도 5월 1일 기준으로 명의신탁이 30억 이상이어도 회수를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 양도대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문제, 불편함이 있어서 회수를 못하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4-5가지의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님한테 이상적이고 세금도 적고 그 다음에 안전한 방법들을 저희가 찾아서 제안들을 드리고, 대표님 이럴 경우는 이렇게 되시고 또 이럴 때는 좀 리스크가 없긴 하지만 또 나중에 이런 증빙 같은 게 어려울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대표님이 가장 이제 절세되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다 자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 저가 양수도 이제 하실 때에도 시가 거래를 하셔야 되고 법인 자금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증여 공제의 활용을 검토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배우자 증여 또 다른 명의신탁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그 복지 자금으로 이제 지금 출원을 하셔서 명의신탁을 해결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실제 이제 상담이 진행이 되면 저희가 이제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한 뭐 차명 회수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다 면밀히 따져보고 가능한 업체이다 그러면 저희가 권해드리고요.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제 가능치 않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들을 저희가 제안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법인의 매출, 이익, 자산, 그 다음에 신규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명의 신탁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회사 사정, 컨디션을 좀 잘 따져서 자녀 법인으로 이제 설립을 해서
이 차명 주식을 없애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의신탁 이제 회수하는 그 과정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로직을 한번 제가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법인 설립 시 주식이 저희가 2만 주, 그래서 1억인 회사였었고요. 50%가 실제 주주, 그 다음에 25%가 차명이라고 했을 때, 이 회사가 1억짜리 회사가 이제 70억이 된 거예요. 네. 그랬을 경우에 환원을 해온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250만 원 정도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5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27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25%니까 두 명이어서 총 이제 과태료하고 계산을 해보면 1,14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명의신탁이 부인됐을 경우에 현재 시가로 세금이 나오면 10억 8천만 원이 나오세요. 그리고 저가 양수도를 했을 때 저희가 시가로 양도시에는 9억 정도고, 저희가 저가 양도, 그래서 3억이나 30% 이내에 저가 양수도를 했을 때가 7억 6천 정도. 그리고 실제 거래 대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가 조정을 먼저 해놓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명의신탁이 부인되더라도 세금을 더 줄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증명자료들을 잘 만들어서 실제 명의신탁을 해결했을 때에는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이제 지금도 제가 이제 방문을 드리면 대표님들이 지금 주식을 다른 분 앞으로 해놓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가점주주를 회피하려고 지분을 이제 뭐 인척이나 뭐 친구나 이런 분한테 해놓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세금을 보면은 엄청 나죠. 1억의 자본금을 시작한 회사가 70억이 됐는데 세금이 10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수 과정도 어렵고 세금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 법인 설립 시에는 좀 심사숙고하셔서 지분을 최대한 이제 대표님으로 하시거나, 과점주주는 지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2차 납부, 임무 이런 것까지 없어졌어요. 그리고 실제 경영을 참여하시는 분한테만 과세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건설업 하시는 분들도 차명을 두시지 말고 실제 대표님이 지분 참여를 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절세나 어떤 의결권 이런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명의신탁이라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꼭 신중하게 법인을 운영하시려면 명의신탁은 안 하시는 게 최우선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하단에 문자나 알려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